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도심, 단면 1차 모멘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도심이 아니라 단면 2차 모멘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단면 2차 모멘트가 어디에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평행축 정리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제가 도심 단면 1차 모멘트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이 다른 어떤 영상들보다 되게 그 클릭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거는 아무래도 그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보시는 그 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요런 그 도심이나 단면 1차 모멘트 이런 거는 아무래도 또 학생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걸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는 그런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생각하는 아니면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좀 더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예,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단면 1차 모멘트는 적분을 하는데 도심까지의 거리 곱하기 dA 면적했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는 뭐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DA는 그 미소 면적이고요. 그리고 Y 제곱 얘는 뭐냐면 똑같이 Y는 그 도심까지의 거리고요. 그리고 이 도심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거에다가 미소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면에다가 그 도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거죠. 근데 1차, 2차 구분 어떻게 하냐? 쉽게 얘기해서 여기 y 그 도심까지의 거리 위에 보면은 이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1차죠. 1이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1이 생략되어 있으면 1차 모멘트, 요 2가 보이면 2차 모멘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 그 정의를 한번 봤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이 유도 과정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가 굳이 제가 그 머리에서 외워서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잠깐 제가 써볼게요. 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 사실은 이걸 제가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고 보고 외우시고 뭐 저같이 보통 분들은 그냥 필요할 때 그 유도 과정을 한번 다시 보면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할 텐데 우리가 그 건축 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각형 단면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단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의 단면의 너비는 B고 높이는 H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 축이 있는데 이 축은 도심을 지나는 그 축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 Y, 얘를 갖다 Z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제가 왜 이거 Y하고 Z를 단면에다가 축으로 그리냐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뭐죠 이게 보가 있으면 우리가 일단 그 보의 길이 방향으로는 보통 X라고 하잖아요. X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오른손을 해가지고 이거 축을 만들면 얘가 Y, 얘가 이제 Z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단면만 보는 거죠. 그래서 X는 굳이 표현해 줄 필요 없고 사실 X는 이제 이 면에서 나오는 축이죠. 그리고 이제 Y는
수평 방향, 그리고 Z는 수직 방향 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한번 그 사각형의 단면 이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이차 모멘트의 정의가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i가 있는데 이 i는 단면 이차 모멘트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단면 이차 모멘트를 요 y축의 방향에서 y축을 중심으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Y 이렇게 쓸게요. 어떤 축으로든지 단면 이차한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Y 축을 중심으로 단면 이차한 모멘트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 Y는 그 적분을 하는데 어떤 적분이냐면 앞에 그 도심까지의 거리 곱하기 미소 면적 DA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Y라는 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수직 방향으로 Z라는 축을 줬기 때문에 제가 도심까지의 거리를 Z S라고 할게요. S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도심까지의 거리 제곱 곱하기 그 면적 이렇게 그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쓰면 우리가 이 사각형에서는 그 DA를 갖다가 미소 면적을 구하는데 미소 면적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DA는 그 B 곱하기 DY 이렇게 되나요? 알죠? DZ 이렇게 되겠죠? 요 높이.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B란 상수를 빼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Z S 제곱 곱하기 뭐죠? B 곱하기 D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제 B라는 상수가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B 곱하기 ZS의 제곱 곱하기 DZ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얘는 그 적분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러면 B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분의 1 곱하기 ZS의 3승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위에는 경계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H라고 했기 때문에 요 끝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H 나누기 2. 요 밑부분도 H 나누기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 방향이 그 Z가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위에는 마이너스 H 나누기 2, 밑에는 H 나누기 2.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하는데 뭐 H2 마이너스 H2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요 이제 넣어주면 되죠. 그죠? B 곱하기 뭐 계산이 길어지네요. 3분의 1 ZS니까 거기에다 넣으면 얘는 2분의 H의 3승한 거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H의 3승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 B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얘 8분의 H 3승 더하기 8분의 H 3승 그러니까 4분의 H 3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해보니 이게 12분의 BH 3승이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Y축을 방향으로 그 직사각형 단면에서 Y축을 중심으로 한 단면 2000모멘트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사실은 그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외우죠. 그래서 이렇게 12분의 BH 3승 이거가 이렇게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단면 2000 모멘트는 어디에 사용되나? 이제 이 질문이 있겠죠. 정의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죠? 정의도 구했고 직사각형에서 단면 2000 모멘트도 구했습니다. 근데 그 단면 2000 모멘트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 그 단면에 강도가 아니라 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그 단면의 강성도 커지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보가 있다고 합시다. 단순 지지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막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처짐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갖다 델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이때 델타를 갖다 구하면은 기억도 안 나네요. 384 이거 그 하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앞에 어떤 상수는 무시를 하고 결국 요 밑에 보면은 시간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i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i가 뭡니까? 강성이죠. 그죠? stiffness. strength가 아니라 stiffness. 강성이죠. 이 k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의 그 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짐도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처짐과 강성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짐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나 슬라브를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처짐이 너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강성을 높여서 처짐을 줄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경관을 줄여서 처짐을 줄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강성을 우리가 높여서 처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듯이 강성에 관계되어 있는 게 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E고 하나는 I예요. I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얘가 단면 2차 모멘트고요. 그죠? E는 뭐냐면 얘는 한국말로 탄성계수죠. 그죠? 탄성계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계수가 높으면 강성이 높아지고 단면 2차 모멘트가 높으면 강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얘 둘이 다른 애죠. 그죠? 탄성계수는 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료의 성질이죠. 재료의 성질. 어떤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단면 2차 모멘트는 뭡니까? 단면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강, 단면이 어떤 이제 보가 있는데 얘가 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목재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서 관여하는 게 이제 탄성계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구조, 강빔, H빔 이런 게 있으면 이때 탄성계수가 얼마입니까 보통? 탄성계수가 독일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210000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유로 코드를 따라서. 근데 얘가 이제 강구조고 철근 콘크리트 RC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뭐 한 30000 이렇게 되죠. 메가파스칼.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구조와 철근 콘크리트의 차이는 7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보다 강성이 탄성 계수가 7배 정도 높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단면이라면 강으로 만든 것이 철근 콘크리트보다 최소 7배가 더 높은 게 되는 거죠. 강성이. 제가 말하는 최소라는 말은 철근 콘크리트에 균열이 안 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균열이 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일단 그런 건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 강성에는 단면에 관계된 성질과 이게 이제 단면 2차 모멘트고 재료에 관계된 강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탄성계수는 재료에 관계된 강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달라지면서 또 강성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단면 고유의 성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처짐을 줄이고 싶으면 강성을 그 말은 이제 강성을 높이고 싶다는 말인데 강성을 높이고 싶으면 탄성 계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단면 2차 모멘트를 높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단면 2차 모멘트를 높이는 과정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직사각형 보에서 어떻게 정의를 됐냐면 12분의 BH 3승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변수가 뭡니까? B랑 H가 되는 거죠. B는 너비고요. 보의 너비. 그리고 H는 보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 H는 3승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 관계로 훅 지수로 이제 증가하는 거죠. 보의 높이를 높일수록 강성은 이 지수 익스포넨셜로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간적이라는 말 좀 그렇고 효과적으로 단면의 높이를 높임으로써 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구조를 하면서 구조 엔지니어로서 이제 필드에 있으면서 뭐 보의 단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뭐 이 정도의 보의 길이 경관에서는 뭐 이 정도 하중에서는 뭐 이런 정도의 단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디자인과 관계돼서는 어떨 때는 보높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너비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높이는 제한된 경우 이제 그런 질문이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볼을 갖다가 넓게 하고 높이는 줄이면 안 되냐? 면적은 똑같이 하고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을 하죠. 그게 이게 그 선형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보의 넓이를 넓인다고 해서 그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좀 더 제가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보의 단면이 있어요. 보의 단면이 있는데 보가 뭐 30cm가 그 너비고 그 높이는 뭐 60cm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때 이제 그 단면 이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얘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i는 요 y축을 기준으로 해요. y는 12분의 bh 3승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12분의 30 곱하기 60의 3승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아 그러면 나 이거 면적은 너한테 똑같이 줄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밑에 높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 높이를 30으로 하고 너비를 60으로 하자. 어차피 면적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대답은 그게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IY는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BH 삼성 똑같으니까 12분의 B가 얼마입니까? 60이고 H가 30이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가 마침 또 있었네요. 30 곱하기 60에 3승 나누기 12 하면 얼마냐면 540000입니다. 540000 cm 4승. 얘는 60 곱하기 30에 3승 한 다음에 나누기 12 하면 135000 cm 4승이에요. 요 관계가 크죠, 그죠? 위에 거는 54만 센티미터의 4승이고 밑에 거는 13만 5천인 거죠. 54만을 갖다 14만 5천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54 나누기 13만 5천 이렇게 나누면 4가 나와요. 4가.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밑에 단면을 갖다 B라고 하고 얘가 이제 A라고 하죠. A라는 단면이 너비가 30이고 높이가 60이라는 그 단면이 가지고 있는 강성은 B 단면의 4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단면에 4배의 성질이 있어야지 A라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뭐 어떤 보가 있는데 A 단면으로 그 처짐을 구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한 10mm가 나왔다고 해보죠. 첫 번째에서 10mm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단면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B 단면으로 했을 때 나오는 처짐은 10 곱하기 4 해가지고 40mm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큰 차이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높이를 30으로 일정하게 하고 너비를 갖다가 얼마만큼 넓게 해야지 A 단면과 똑같은 강성을 가진 단면을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곱하기 4 하려면 요 B에다가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B를 갖다 A랑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은 요 너비가 2m 40이 돼야 되는 거예요. 30cm라는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렇게 그 단면적인 높이가 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잘 보게 됐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탄성계수와 단면 이천 모멘트가 있는데 탄성계수는 이제 재료의 성질인 것이고 단면 이천 모멘트는 단면의 성질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단면의 성질 중에서도 그 강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는 h, 그러니까 높이에 그 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줄여주고 늘려주고에 따라서 강성의 차이가 크게 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 뭐 이런 A라는 단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면적은 똑같게 하고 B라는 단면을 쓰자라고 하면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 단면 2차 모멘트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마 평행축 정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